안녕하세요. 오늘 대한의사협회 KMATV에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주무이사인 정책이사 김충기 정책이사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충기입니다. 네, 먼저 2023년도에 있었던 간호법 반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반이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를 하였던 내용이고, 그러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것이 실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간호계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데 더 관심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료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 의료에 대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 간호법이라는 것이 이런 의료 체계 내에서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절을 초래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간호인력이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 중심의 협업 구조를 벗어나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의료 현장 외에서의 영역 확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던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2023년도에 우리의 목소리였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 논란 끝에 어쨌든 간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점차 현실화되는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죠. 그 중에 특히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이제 PA라고 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하위 법령들이 지금 정부에서 입안이 되고 통과가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최근에 저희 협회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회원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간호법이 이제 실제 이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진료 지원 업무가 이제 포함이 되었고, 이것이 소위 이제 피해 간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간호 인력들의 역할로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우리 의료계에서의 전반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였으나,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신 이제 정부가 다양한 단체들과 이런 협의들을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이제 졸속으로 여러 사안들이 다뤄지고 있었고, 문제점들이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은 과연 이런 진료 지원 업무를 우리가 의료로서, 또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하고 있던 행위들을 우리가 좀 더 위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한 이제 어떤 근거라든지 경험이라는 것들 바탕으로 다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중치 못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심 정맥간 삽입이라든지 흉관 삽입이라든지 제 입장에서도 그런 시술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행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원 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이제 초안의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의견들을 나누는 것들이 이제 처음 대응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당시에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지만 그 환자 안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의사의 일이기 때문에 의사들만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보다는 우리가 안전하게 환자분들께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이제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의 고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법령과 또는 하위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기존에는 당연히 의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간호사의 업무로서 이제 위임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또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법안의 내용에도 전혀 없거든요. 결국에는 환자나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의료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의사들에 의해서 진행됐던 그런 시술 내지는 행위들이 일부가 위임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진료지원 간호사한테 어떤 시술이나 내지는 처치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의료 사고 내지는 의료 과오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우려들이 있었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기 때문에 간호계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를 포함한 이제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였었는데, 그 당시에 진료 지원 간호사의 관리, 감독 미비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장에게 놓여 있다라고 내려졌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는 간호사 당사자가 이제 법적 책임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됐고,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전달이 되었는데, 실제 법정에서 이런 사고에 대한 이제 주체가 누구로부터 이제 이루어졌냐는 것들이 판결이 되는 과정으로 가면은 그렇게 쉽게 이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도 이 이제 합의 법령을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이제 정부 당국자의 이제 설명은 이 간호사가 시행한 행위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건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역량 스킬이 부족한 간호사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부족한 간호사에게 위임한 의사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또는 반대로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간호사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설명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간호사라고 하면은, 간호사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허용 범위라는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허용 범위들을 사전에 이제 정해뒀다고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범위 내에서 위임되고 있는 업무 중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과연 통상적인 이제 감시, 감독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반대로 봤을 때 실제 행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을 이유가 또 없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각 주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것도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 좀 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는 이제 많은 업무들이 전공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제 의료적 판단이라든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들은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위임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료사고 시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료 지원 업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위임이 이루어지고 만약 그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좀 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대비하기 위한 제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 PA 간호사들한테도 결국은 어떤 면책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책은 어떤 법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나중에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 또 다퉈봐야 될 일도 보이네요. 이런 업무가 지금 지원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원래 의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그쪽으로 위임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나요? 의학회라든지 많은 산하학회들과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역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으로서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력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임상 영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의료법 체계 안에서 이런 진료 지원 업무 인력이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으면은 단순히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들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교육이나 관리에 있어서도 당연히 의료 업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역할할 건지에 대해서도 더 좀 진중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제 간호법 체계 안에서 이 논의가 이제 먼저 시작이 되면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간호법이라는 근거로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교육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간호단체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과도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께서도 이거를 간호사 단체에서 온전하게 다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목소리도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의협이라든지 의학회라든지 많은 학회들에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여해서 좀 더 이제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의료에서의 좀 적정한 이제 역할이나 활용을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단체들이 전해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사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간호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가르치는 게 맞다는 게 가장 기본 전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간호사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진료의 업무에 있어서 일부를 이제 지원 업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의 어떤 이제 도움을 요해야 된다던가,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요해야 된다던가, 이런 요건들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의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간호사의 역량으로서, 간호사의 이제 자격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간호협회가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간호사단체가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들은 의사들의 그런 교육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진료 지원 간호사들은 현재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대학병원에서만 활용이 되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간호법상에서 나와 있는 진료 지원 업무 간호사에 대한 이제 규정은 병원급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종합병원, 병원 이렇게 대한 것뿐 아니라 요양병원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허용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시된 내용에서도 요양병원에서의 어떤 활용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하는 이제 업무 위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더 체계가 갖춰져 있고, 실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체계성 있게 관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의견을 전달을 하였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잘 안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금은 경과 조치를 통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범위들은 신고를 통해서 이제 복지부에다가 해당 업무를 전달을 하면은 그대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처럼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을 위임하고 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위임 업무로 하겠다라고 복지부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합법화해진 구조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필요하고 또한 이제 적정하지 않은 의료에 대한 이제 위임 업무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도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제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 관리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특히 대학병원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료 지원 업무를 맡는 PA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PA 간호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현재 법안에 있어서 이제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현재 굉장히 많은 수의 PA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합법화, 양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요구들도 충분히 좀 고려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현장에서 이제 의사의 관리하에서 이제 교육하에서 좀 적정하게 이제 진료 지원 업무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이제 피해 간호사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 특히 전공의들이 이제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 피해 업무 간호사들의 그런 이제 역할이 확대돼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과 조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이제 피해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 기존의 업무들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임상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 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현재 제도화에 대한 내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우려를 이제 표한 바가 있고,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뭐 당장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어떤 시기를 놓고서라도 직접적으로 좀 교육을 해서 역량을 좀 충분히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각 병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임상과에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임상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학회들의 또 입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협에서는 이제 올해 초부터 저희 이제 협회 내에서 이제 TF 구성도 하면서 이제 대응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 활동을 하였고, 그 외에도 이제 의학회나 산하 학회들과도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진료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일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문 영역에서의 이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회들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제도에서 그런 학회들의 역할이라든지 의학회 역할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의사들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간호사가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역할들은 당연히 의사들이 이제 하고 있던 업무들의 내용이고, 특히 좀 전문적 영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의사들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문단체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교육에 대한 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활용하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에서의 방향성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이제 학회들, 의학회하고 협력하면서 의견을 계속 개진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게 간호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잘 안 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 주신 진료 지원 업무, 그 다음에 또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 대해서 의협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협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TF에서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였고, 실제 뭐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학회라든지 많은 이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개선점들을 제안을 하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어떤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우리 의사에 대한 역할, 의료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당국에서 조금은 더 귀 기울여주고 이제 제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책임있게 내용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협회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단체들,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적절한 내용으로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어떤 책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의사들이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임상적 판단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비롯한 이제 많은 인력들이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가 좀 더 협력을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도에 대한 부분들, 법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잘못 출발하게 되면은 의료 내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 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제 걱정거리가 됩니다. 진료 지원 업무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는 이제 의견들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 스스로도 다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간호법 하에서의 진료 지원 업무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뭐 알아서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의료인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책임에 대한 주체로서 의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소통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의협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의협도 또 이거를 지금 뭐 간호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냥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정책이사로 계시고 하니까 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주무의사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